그래 이거지 이거. 여러분 지금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 학년별로 책을 몇 권 읽는 거를 권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1년에 책 몇 권 읽고 있어요?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100권? 하루 10권? 지금 뭐 이건 아무 말 대잔치네. 15권 안 읽었네. 가지가지 한다. 1년에 몇 권 읽냐고 했더니 안 읽권. 1년에 0.5권. 올해 18권을 읽었어. 장난권 나왔고요. 그래 뭐 어디까지 나오나 한번 보자. 아니 1년에 100권은 중고생이 읽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3일에 한 권 정도 꼴로 읽어야 돼. 40장 나왔다. 40장은 도대체 1년이 365일인데 무슨 10일에 한 장을 읽어. 여러분 지금 현실을 보세요. 물론 공부하느라 바쁘고 여러분 챙겨야 될 게 워낙 많으니까 힘든 건 알아요. 근데 이 책 저자분께서 입시 전문가 입장에서 추천하는 거는 학년별로 10권 이상의 책 읽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학년이 독서에 관련된 게 비어있거나 독서량이 부족하면 좋은 평가를 기대하기가 어렵죠.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대학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이 뭐 보고서를 쓸 때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보거나 여러분이 논문을 쓴다 하면은 정말 많은 걸 읽어봐야 돼요. 사실 뭐 대학생이 돼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업을 많이 듣고 다른 활동 여러 가지 있겠지만 책을 읽는 거, 이 시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팁을 주고 있거든요. 독서 활동 상황 평가는 첫째, 스스로 도서를 선별하여 읽었는지를 평가한다. 예컨대 세계사 시간에 터키에 대해 배운 후에 터키 역사를 알아보고자 터키 역사책을 읽었다면 자기주도적 도서 선별 능력이 우수한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수업 내용이 터키 역사 아니면 수업에서 뭐 라마의 식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다고 한다면 그것과 연관된 책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선별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물론 제가 갑자기 이제 라마 예를 든 거는 그냥 떠올랐어요. 계속 라마라고 놀리니까 얘도 자꾸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자, 둘째, 도서 위계 수준도 독서 역량 중 하나다. 도서 위계 수준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1학년 때 읽어야 할 책을 3학년 때 읽고 3학년 때 읽어야 할 책을 1학년 때 읽었다면 위계 수준이 안 맞는 독서를 하게 된 거예요. 순서가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 하리하라의 생물학 카페를 읽은 후에 생물학과로 진학을 결정한 후 그 다음에 캠벨의 바이올로지, 그걸 통해서 호기심과 역량을 확장하는 책 읽기를 했다면 도서 위계를 지킨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고를 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너무 어렵고 수준 높은 책을 읽는 게 좋진 않다는 겁니다. 딱 봐도 평가하시는 분 입장에서 오히려 1학년 때 엄청 어려운 책을 읽고 3학년 때 갔더니 이거 뭐 거의 초등학생들이 읽는 수준의 책을 읽었어. 그럼 이거 의심할 수밖에 없죠. 얘가 고1 때 이렇게 어려운 걸 읽고 고3 때는 초딩 수준의 책을 읽네? 이거는 뭐 거의 꾸며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량은 협업이다. 협업의 전제 조건은 자신의 전공뿐 아니라 파트너의 전공에 대한 이해거든요.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독서도 중요하지만 인문학적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융합, 통섭적인 독서 경험이 중요한 이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실 때 그 한 분야 관련된 다른 영역도 같이 독서를 할 수 있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그 전공을 할 때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훨씬 더 폭넓게 볼 수가 있잖아요. 독서 활동은 특정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드러내는 것이 좋다. 읽었던 기록을 꼭 독서 기록장에 내용과 느낀 점을 기록해두면 자소서와 면접을 준비할 때 유용하다. 독서 기록장 뭐 그런 거 굳이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고3 돼가지고 자소서 이런 거 준비하고 면접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 기억이 잘 날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진짜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진짜 뭐 시험 공부하고 한 그런 내용 있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봤던 거 그 내용 지금 말해보세요. 생각나는 건 말해보세요. 말해보라는데 왜 말을 못해? 지금 아까만 해도 성태형 라마보다 잘생겼어요. 라마가 책도 있네 뭐 이런 소리를 하다가 말을 못해. 불과 몇 개월 전에 시험 공부로 그렇게 열심히 집중해서 본 그 내용도 지금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고3 돼가지고 고2 때 읽었던 거 그게 기억에 잘 나가지고 자소서에도 넣고 면접 볼 때 그걸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록을 해둬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과목별 독서 기록이 부족하면 공통란을 활용하면 좋다. 교과 수업 시간에 연계한 독서 활동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세특이죠. 그리고 진로와 연계된 독서 활동은 진로 활동 특기사항에 기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히 관심 분야의 인물, 사상, 주제, 쟁점 등을 비교 대조한 독서 심화 탐구 활동을 자율활동, 진로 활동에 기록해주면 좋다. 좋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거 꼭 해야죠. 이게 여러분 대단한 걸 생각하지 마세요. 책을 뭘 읽어야 되는지 물론 제가 책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을 추천해주기도 하고 팁을 알려드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좀 내가 관심이 더 가는 부분이야. 그러면은 그거에 관련된 키워드를 도서관에 검색만 해도 사실 책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학생은 학교 수업도 이렇게
충실하게 들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더 탐구하려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 해당 분야에 관심도 많구나, 내 스스로 찾아서 이제 본 거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진로활동 특기상 이런데 들어가야죠. 그리고 이게 차별화 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학생부에 입력 가능한 도서가요 실제 ISBN에 기재된 도서만 되거든요. 근데 ISBN에 기재된 도서면 논문도 입력이 가능해요. 논문 같은 거는 사실 진짜 그 분야에 관심이 많고 엄청 깊이 있게 찾아봤다는 말 그대로 논문이기 때문에 좀 독특하게 보일 수는 있겠죠. 이 책에서 이런 어떤 학생부를 준비하는 팁 같은 것도 당연히 들어있고요. 이게 추천 도서가 거의 100권이 되는데, 그리고 참고할 수 있는 영상 링크도 들어있고요. 예를 들면 약대니까 추천 도서 중에 이런 거, 세상을 바꾼 전염병의 역사,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 이런 책도 이제 추천 도서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진짜 코로나 백신 같은 거, 신약 개발 그런 쪽이니까 이런 책도 너무 좋겠네요. 새로운 약은 어떻게 창조되나, 실제 약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백신 같은 게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출판사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이네. 이거 나중에 이런 책도 책방송하면 재밌겠다. 제목이 제약회사들은 어떻게 우리 주머니를 털었나. 실제로 요즘 바이오 쪽에 어떤 산업이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잖아요. 뭐 제약 마케팅. 그래서 특히 약대를 준비하시는 분들 독서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추천 도서까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진로 없는 진학은 맹목이며 진학 없는 진로는 공허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약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책. 특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몇 개의 추천 도서들 있잖아요. 약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은 책 중에 이런 책 너무 좋았다 추천하고 싶은 것들은 지금 한번 적어주세요.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좀 이렇게 알려주면은 제가 또 책 방송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뭐 꼭 추천 도서가 아니라도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읽은 책들 남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이 하나도 안 달리는 거 아니야?